안녕하십니까. 산업간호사 김지혜입니다. 산업간호사라는 말 조금은 생소하시죠? 이런 생소한 제 직업이 어떤 직업인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또 어떤 마음과 태도로 임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많은 직장인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건강도 직장생활도 관리가 필요하다. 사업장 보건관리자로 사원들의 건강과 함께 본인의 인생도 탄탄히 관리하고 있는 산업 전문 간호사 김지혜. 안 되면 될 때까지 또순이처럼 계획하고 실천하고 성취감을 맛보았던 10년간의 직장생활. 작은 일부터 시작하고 일과 동료를 사랑하면 모든 것이 달라진다고 말하는 그녀가 사는 법. 산업 전문 간호사 김지혜의 1대 1500 청춘을 관리한다. 안녕하십니까.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하이트 진로 보건관리자 김지혜 간호사입니다. 하이트 진로? 왠지 회사 같죠? 회사 맞습니다. 네, 하이트 진로 술 회사 맞습니다. 네, 진로 이제 하이트 맥주가 나오는 하이트 진로 회사입니다. 회사의 간호사 좀 생소하실 것입니다. 맞죠? 병원만 많이 생각하시는데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적도 엄마 간호사 맞아?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왜 회사를 다녀? 라고 했었어요. 간호사는 병원, 그리고 보건소, 그리고 사업장, 그래서 다방면으로 많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사업장에서 보건관리자로서 직원분들의 건강과, 그러니까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 유지 증진을 하는 간호사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산업 간호사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 간호사는 일단 직원분들의 질병을 예방하고 그리고 건강을 유지 증진하는 게 가장 큰 목적 역할을 하는데요.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건강검진 결과에서 190에 120 정도가 120 정도로 굉장히 높게 혈압이 나오시는 젊은 분이 계셨어요. 그분한테 전화를 드리는 거죠. 너무 혈압이 높으시니까 지금 혈압약을 드시지 않으면 큰일 나십니다. 근데 그분은 네라고 대답만 하셨어요. 왜냐하면 혈압 자체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아무 증상 없이 나타나다가 어느 날 한 방에 훅 터져버리게 되는 경우가 되거든요. 그분은 6개월 동안 별 증상 없으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굉장히 심한 두통이 있으셔서 병원에 가셨는데 뇌출혈 진단을 받으시고 병원에 입원하시고 치료하셨습니다. 다행히 건강히 회복하시고 복귀를 하셨죠. 근데 만일 그 상황에서 그냥 쓰러지셨다면 아마도 더 크게 아마 다치셔서 복귀를 못 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분은 그래도 좀 너무 심한 두통이 있으셨기 때문에 병원을 가셨는데 뇌출혈 진단을 받으셨고 이제 건강하게 복귀하시고 나셔서 저한테 한 말씀 하셨습니다. 간호사님 죄송합니다. 간호사님 그때 말을 들었을 걸. 제가 그때 말을 안 들어서 제가 이런 지경이 된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분과 동급이신 분은 제 얘기를 잘 들으셨어요. 그분도 마찬가지 혈압이 높게 나오셨는데 그분은 혈압약도 잘 드시고 금연까지 하시면서 건강하게, 그러니까 뇌출혈이라는 그런 무서운 진단도 받지 않으시고 건강하게 직장 생활을 잘 하셨습니다. 이렇게 직장인 분들이 보시면 젊으신 분, 특히나 20, 30대 분들, 또 40대 초반이신 분들 이렇게 보시면 아무 증상 없고 하니까 젊음 하나만 믿고서는 생활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흔히들 여러분께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과연 그 말이 맞을까요? 아닙니다. 아프면 청춘은 끝납니다. 청춘은 없습니다. 이렇게 청춘을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직장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저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기업에 영향을 미치느냐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한 분 한 분이 근로자가 건강하게 생활을 하신다면 아까 그분처럼 쓰러지신 분 있잖아요. 그분이 쓰러지시면 의료비 나가죠. 그다음에 그분이 결근하시면서 회사의 결근율이 이렇게 높아지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분 산업재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뇌출혈로 쓰러지시거나 이런 것도 다 산업재해라는 걸로 다 이렇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회사 이미지도 좋아진다는 거죠. 금연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혹시 금연을 흡연하시는 분?
흡연하시는 분이 하루에 한 개 피시는데 짧게 5분을 생각을 하시면 그분이 한 갑을 피우시면은 보통 한 100분? 맞죠? 100분이죠. 그러면 그분은 비흡연자에 비하면 100분만큼 일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한 달, 1년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기업에 미치는 영향력은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생산력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하나는 흡연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많은 질병들, 그걸로 인해서 나가는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산재가 없는 회사라는 좋은 이미지를 회사가 받게 되는 거죠. 이렇게 산업간호사는 근로자 그리고 직장, 그러니까 회사에 건강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입니다. 이제 저는 10년 동안 10년 좀 넘게 그러니까 사업장에서 산업간호사의 역할을, 보건관리자로서의 산업간호사의 역할을 하면서 어떻게 제가 일해왔고 앞으로 또 어떻게 더 일을 해 나갈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10가지가 정도가 되는데 이 10가지는 비단 보건 쪽에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직장인이고 저도 회사에서 과장이란 직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직장인 분들에게, 그러니까 새롭게 일을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그리고 중견급 직원분들에게 도움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Who am I? 나는 누구일까입니다. 내가 산업간호사로 왔을 때 또 다른 사람들이 그러죠. 저도 물론 3교대 근무를 했어요. 병원에 이제 졸업하자마자. 근데 3교대 안 하니까 너무 편할 것 같으니까 저도 산업간호사 해볼래요. 저도 산업간호사 좀 자리 좀 알아봐 주시면 안 돼요? 라는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쉬워 보여서 물론 3교대가 힘들지만 산업간호사가 쉽다고 생각하시면서 선택을 하신다고 하시면 많은 근로자들 속에 그냥 근로자가 될 수밖에 없으십니다. 산업간호사라고 하는 거는 어떤 기획, 그다음에 그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수행하고 또 평가까지 그걸 혼자서 다 해야 되는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쉽게만 생각하고 오신다고 하시면 그냥 한 명의 근로자일 수밖에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너무 쉽게 섣불리 생각하시지 말라는 거 하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 말이 있죠.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그 강남도 내가 길을 알아야 나중에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내비도 마찬가지예요. 내비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되지만 내가 길을 모르면 뺑뺑 돌아갑니다. 마찬가지처럼 강남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것도 무작정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왜 가야 하는지, 그리고 그래도 대략이라도 어떻게 가야 하는 방법을 알고 가야지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남들이 하니까 쉬워 보이니까 너무 편하고 좋으니까 3교대 안 하고 이렇게 쉽게만 생각하시지 말고, 여러분들이 또 어떤 직업을 또 마찬가지로 선택을 하실 때에도 제가 하니까 되게 좋아 보여, 나도 저거 했으면 좋겠어 라는 그런 막연함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게 무엇이고 내가 뭘 잘할 수 있고 내가 뭘 잘하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걸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고 직업을 선택하시고자 하는 게 제일 첫 걸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왜 갑자기 구충제? 갑자기 이런 그림이 나왔습니다. 구충제를 드셔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이제 처음으로 이제 두 번째 이야기는 이거예요. 작은 일부터 시작하자였습니다. 제가 사업장에 처음에 들어왔을 때 제가 생각했던 산업간호사는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 증진 이런 거를 생각하고 왔어요. 근데 처음에 갔는데 약만 주고 건강관리실에서 이런 역할이 거의 다였어요. 근데 과연 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게 과연 내가 생각하는 걸까? 라는 거였지만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예산은 너무 정해져 있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마음은 이제 저희가 이제 주류 회사다 보니까 간장약을 직원분들한테 다 돌려주고 싶은 생각도 했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회사에서는 돈을 그렇게 죽일 수가 없거든요. 예산이 빠듯하게 있으니까. 생각해 본 게 구충제였습니다. 전 직원분들한테 한번 다 돌려주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했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전국 지점에 계신 분들이 본사에서 이런 걸 다 주네 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또 이제 전달을 다 해드리는데 그 과정에서 약간 조금 이제 전달이 조금 안 돼서 저희 사장님께서 못 받으셨었대요. 근데 어느 날 저희 팀장님께서 심각하게 부르십니다.
혹시 사장님 드렸냐고. 당연히 들었죠. 그랬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술자리에서 나는 직원 아니냐고. 그러셨대요. 그랬더니 왜 그러시냐고. 당연히 직원이시지 않냐고. 그랬더니 왜 나는 구충제 안 주냐고. 사장님께서 그러셨답니다. 그 직급 있으신 분이서.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비싼 간장약? 다 필요 없어. 그것도 좋지만 정말 이런 작은 구충제 하나라도 직원들의 마음을 살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시작하실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작게 시작하시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급 요리사들의 가장 첫 번째는 양파 가게인 것처럼 말입니다. 이제 세 번째는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좋아하는 일, 저한테 잘 맞는 일을 찾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가장 작은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어떤 목적을 또 어떤 성과를 생각할 때, 목표를 너무 과하게 잡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너 처음부터 100점 받아와 이러면 나중에 100점 만약 80점이나 90점 받아오잖아요. 그럼 굉장히 좌절합니다. 그냥 90점만 받아와 라고 하는데 정말 아이가 100점을 받으면 굉장히 성취욕이 있는 것처럼 저도 저희 아이들한테 그럽니다. 괜찮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목표를 100%로 잡지 않고 10%로 작게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회사에서 이제 금연 프로그램을 돌립니다. 그리고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돌리는데 운동 프로그램과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돌리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 직원들이 다 참여할 거야. 그리고 또 하나 금연하시는 분들, 금연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이 100% 다 성공하실 거야 라는 목표를 잡으면 제가 먼저 지칩니다. 지치고 그 일을 다시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그래도 그 안에 참여하신 분 단 10%라도 참여하신 분들이 성공을 하신다면 그게 100%가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한 1%씩 나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요구도 파악입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그러니까 제가 작은 일을 시작했고 그다음에 그 작게 목표를 시작해서 뭔가를 하는데요. 또 하나는 요맘때쯤에 되면 항상 회사에서 그런 고민을 합니다. 내년에는 우리 직원들 위해서 무엇을 할까? 뭘 또 해볼까? 근데 그런 고민의 답은 직원들의 얘기를 잘 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요 허리가 많이 아프니까요 그런 프로그램을 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부서는 너무 흡연율이 높으니까 금연을 좀 돌려주시면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직원분들의 요구도를 잘 들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직장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제 조직에서 상사들이나 그런 분들이 이제 요구하시는 그런 거를 잘 파악하신다고 하시면 훨씬 업무 수행에 용이하실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즐거운 일을 하자, 재미난 일을 만들자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제가 2012년에 건강증진 상이라는 거를 회사에서 만들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을 때 만들었는데 그 건강증진 상으로 이제 임원분들이 이제 그러니까 포상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었어요. 건강하게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예를 들면 지방만 쏙 빼시는 분들, 근육은 상승시키시고 그렇게. 근데 거꾸로 되신 분들 물론 계세요. 네. 그래서 이제 건강하게 다이어트 하신 분들, 또 금연하신 분들에게 포상을 해서 하는 제도를 만들었는데 그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정말 너무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제도를 만들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상을 만들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조금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이런 제도를 만들어 주신 것만으로 너무 감사하다는 반응을 받았어요. 참 마음이 정말 뭉클했고 그때 제가 느낀 건 직원들이 요구하는 건 이거구나. 이렇게 재미난 경험, 즐거운 경험을 하는 걸 원하는구나라는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으로 이제 웃음 치료 프로그램을 돌렸는데 저는 그 프로그램을 돌리면서 느낀 게 겉으로는 굉장히 행복해 보이세요. 근데 그분이 너무 우울해 보이시고 너무 우울지수가 높으셨어요. 심각할 정도로 스트레스도 너무 높으셨고
근데 그 프로그램을 종료한 이후에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정말 이렇게 웃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이렇게 직원분들에게 즐거운 일은, 그러니까 제 스스로도 즐거운 일이 직원분들한테도 즐거운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6번째는 발로 뛰겠습니다. 발로 뛰겠어. 이건데 뭐냐면 사업장에서 보면은 예산은 항상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한정적인 예산에서 내가 이걸 왜 해? 이런 거 나 할 수 없잖아. 이런 거 이 정도밖에 나한테 주어진 게 없는데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눈을 조금만 외부로 돌리면 뭐 보건소나 산업안전공단 때로는 사설 기관의 요가 강사나 운동 처방사를 섭외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돌리게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게 되는데요. 최대한 제가 외부 자원을 끌어들일 수 있는 만큼은 제가 최대한 발로 뛰면서 들어오는 게 더 낫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6번째인가요? 7번째. 네. 7번째는 내가 먼저 실천하자입니다. 아이들한테 백날 너 공부 열심히 하고 책 열심히 읽어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엄마 아빠가 함께 읽어주는 모습이 가장 좋은 거라고 하잖아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장에서 보건관리자인 제가 건강한 생활 습관을 하지 않으면서 직원분들한테 열심히 운동하세요. 열심히 하세요. 계단 열심히 올라가세요라고 하면 아무도 그걸 따라주지 않는다는 거죠. 네. 예를 들어 볼까요? 금연하십시오라고 하는 의사가 골초예요. 신뢰가 가십니까? 벨리댄스 강사가 복부살이, 뱃살이 출렁출렁. 그다음에 다이어트 해주는 이제 그 헬스 트레이너들이 막 뱃살이 출렁출렁 한다고 하시면 신뢰가 가시겠냐고요? 아닙니다. 맞습니다. 저희 회사에는 각 층마다 그 칼로리 다운 저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앞에도 칼로리 다운 할 수 있는 저런 표가 붙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계단 오르기 하시면서 칼로리 다운 하시는 겁니다. 참고로 제 사무실 9층입니다. 저도 열심히 걸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먼저 생활 습관을 바꾸고 저도 같이 실천을 해야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는 기업 이미지를 좋게 하기 위해서 제가 헌혈을 이제 캠페인을 하는데요. 그 캠페인을 하면서 남들은 헌혈하라고 하면서 이렇게 건강한 제가 헌혈을 하지 않으면 헌혈도 건강하신 분들이나 가능하세요. 네. 빈혈 있으신 분들은 절대 못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저처럼 건강한 사람이 헌혈을 안 하면 너는 뭐해?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같이 실천하고 제가 먼저 실천하는 거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8번째는요. 꾸준하게 업이라고 제가 이렇게 해놨는데요. 제가 10년이 넘게 보건관리자로서 이렇게 근무를 하다 보니까 그냥 간호사, 이게 물론 간호학과를 졸업하면 그냥 간호사가 되죠. 이제 국가고시를 보고. 근데 그 자격만으로는 근무를 하기에 너무 벅찼어요. 근데 다시 대학원을 가서 공부를 하면 이제 다시 전문간호사라는 시험이 또 있고요. 그래서 산업 전문간호사를 제가 이제 또 취득을 하고 보건학 석사를 이제 취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직원분들의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 웃음치료사나 그다음에 사회복지사 자격을 제가 땄고요. 그리고 상담심리사 이런 자격을 땄습니다. 또 운동 프로그램을 위해서 뭐 운동 처방사 이런 이제 자격을 하나씩 그러니까 국가 자격이나 민간 자격을 하나씩 따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팀장님이 그러셨습니다. 왜 그렇게 공부를 하려고 하냐고. 근데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공부를 하니까 직원분들한테 해드릴 수 있는 게 하나씩 더 많아졌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공부해서 남 주냐? 그죠? 예, 남 줍니다. 남 주더라고요.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그래서 아마도 많은 직장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한 중령급쯤 한 과장급 정도 되시는 직장인분들은 가끔은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일하기 싫고, 일하기가 이렇게 재미도 없고, 내가 무슨 낯에 이렇게 회사를 다니는지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는데요. 그럴 때 저는 그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말은 배움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배움이야말로 정말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분들 자기 스스로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입니다. 네, 이제 9번째죠? 네, 이거는 뭐죠? 계란이 네, 흔적이라도 남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던지지 말아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계란이 바위에 깨집니다. 던지면. 그래서 무모하다고 하죠. 왜 아깝게 계란을 던져 바위에다가. 미쳤지. 근데 제가 10년이 좀 넘게 보건관리자로 이렇게 직장생활을 하다 보니까 때로는 무모한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수를 위한 거라면. 개인을 위한 게 아니라. 네. 얼마 전에, 그러니까 저는 직원분들이랑 이렇게 있으면서 건강관리실에 체성분 분석기계가 있었으면 정말 간절히 바랬어요. 왜냐면 직원분들이 운동을 열심히 하시면 그걸 평가받고 지속적으로 가는 게 되게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간절히 바랬지만 그게 뭐 돈이 어마어마하게 비싼 기계이기 때문에 그냥 이제 안 된다. 거기에 이제 좌절하고 이제 이렇게 있다가 작년 추석에 저희 회사 문화팀에서 이벤트가 있었어요. 소원 들어주기 이벤트. 근데 대부분이 이게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소원을 이렇게 빌어주는 거죠. 야, 있잖아, 나 오늘 점심 사줘. 이런 식으로. 나 오늘 책 한 권 사줘. 나 오늘 영화 보여주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소원을 비는 거였어요. 저는 과감히 사장님께 소원을 빌었습니다. 사장님.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설마 되겠어?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사장님, 직원들의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위해서 저희 체성분 분석기계가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소원 들어주십시오. 라고 빌었죠. 근데 답이 왔습니다. 들어주셨죠. 그래서 저희 건강관리실에 지금 체성분 분석기계가 있는데 너무들 좋아하세요. 내가 운동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대부분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 하시면 숫자에 민감하신데요. 그 숫자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방이 빠지고 근육이 얼만큼 늘어났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보이는 숫자만을 좋아하시거든요. 근데 체성분 분석기계가 있으면 정말 그 그래프를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은 직원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세요. 저는 그래서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을 위한 거라면 조금은 무모하더라도 한번 부딪혀 보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공의 반대말은 실패일까요? 아닙니다. 성공의 반대말은요, 포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해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실패를 하더라도 그 실패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그런 교훈을 얻는 게 차라리 낫지. 그냥 안 돼, 난 안 돼. 아무것도 안 되라고 하면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10번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뭐라고 돼 있죠? 이 말은 사실은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제가 어느 날 작년 요맘때쯤에 가을에 저희 어머님을 모시고 고궁을 갔었어요. 그걸 갔는데 이제 늦가을이었는데 그 궁 도우미가 있습니다. 근데 궁 도우미가 이제 궁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도 직장에 있는데 자원봉사로 나와서 설명을 드립니다. 근데 궁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궁에 대해서 알게 되고 보이게 됩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사실은 그때쯤이 제가 좀 많이 좀 힘들었었어요.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이런 생각도 좀 했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말을 듣는데 저거구나. 저게 답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왜? 라는 거, 이 말의 그 답은 그래, 나는 직원들을 사랑했으니까. 사랑하니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이 어디가 아프고 지금 현재 건강 상태가 어떻고 그런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알게 되었었습니다. 그림 보시면 아이가 어른을 안고 있죠. 네. 아이들의 사랑이 굉장히 크다는 거 혹시 아십니까? 아이들은요, 혼나도 그 다음날 까르르 웃고요. 엄마, 아빠 친한 척하고 그럽니다. 근데 어른들은 안 그래요. 남편이랑 싸우면 말을 안 합니다. 네. 어느 날 제가 큰아이가 저한테 한 방 먹였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조금 이제 말을 하기 싫어서 조금 다툼이 있어서 말을 안 하고 있었고 며칠 말을 안 했더니 저희 아이가 저한테 그랬어요. 엄마, 유딩이야?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쵸? 유치원생이냐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왜? 했더니 유치하게 왜 아빠랑 얘기도 안 해?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구나. 아이들의 사랑은 정말 순수합니다. 어른들이 사실은 배워야 돼요. 어른들은 다 따지잖아요. 계산적으로 따지고 막 이러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직장인 분들도 사실은 직장 생활이 굉장히 계산적이고 이타적인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동료의 그거는 분명히 사랑의 다른 형태입니다. 동료 또 상사, 부하 그분들의 마음,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봐 주신다면 그분들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요구하는지 무엇을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지를 알게 되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모든 일에서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기본 전제로 돼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람이 있었던 일을 한 가지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아, 간호사님은 저의 생명의 은인이세요. 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아, 병원도 아니고 의사도 아닌데 왜 생명의 은인이야? 했는데 그분은 당뇨가 너무 심하셨던 분이세요. 혈당이 너무 심하셨던 분이신데 그분이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동을 하실 수 있도록 스케줄을 체크해드리고 그다음에 혈당 관리되는 거를 제 표로 만들어드리고 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이 보신 거죠.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조절이 되고 시기를 이렇게 조절하면 혈당이 조절되고 병원을 가지 않아도 라는 그런 반응을 보이십니다. 그래서 정말 간호사님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라는 얘기를 해주실 때가 가장 이제 보람적이었고요. 제일 안타까운 거는 그겁니다. 장가를 이제 가셨어요. 결혼 이제 막 하신 30대 초반이신 분이 너무 혈당이 높으셔서 인슐린 치료를 받으세요. 그런데 식이 조절과 운동 조절을 같이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안 하십니다. 드시고 싶은 초코파이 다 드시고 간식 다 드시고 그럼 맨날 구박받으세요. 저한테 오셔서 제발 이렇게 좀 하시면 안 된다고. 한 가정의 가정이시라고. 이제는 혼자 몸이 아니시라고. 저희 직장인들 대부분이 뭐 30대 40대 이제 가정을 꾸리시는 직장인 분들은요 제가 항상 그 얘기를 합니다. 혼자 몸이 아니라고, 홀몸이 아니라고, 가정을 다 부양하셔야 되는 분들이라고 하기 때문에 건강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10가지 얘기를 다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제 삶을 저는 아름답게 가꾸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 아닌 저희 직원분들의 삶도 삶답게 가꿔드리고자 정성을, 마음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일을 지금까지 해왔고 앞으로도 저는 해나갈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느 곳, 어느 장소에서 일을 하시든 간에 마음을 다해서 일하신다고 하신다면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머무실리라 생각됩니다. 아, 강사님은 항상 유쾌하게 사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슬럼프에 빠지실 때가 있으실 텐데 어떻게 극복하시는지요? 저도 사람인데요. 슬럼프가 왜 없겠습니까? 늘 행복해 보이고 늘 좋다고만 할 수는 없죠. 혹시 연극이 끝나면이라는 노래를 아시나요? 네. 그 노래를 들어보시면 다 모든 게 끝나고 나면 배우는 혼자 무대에 앉아 그 적막한 그 공간에 있잖아요. 근데 때로는 그 자체가 되게 보람이겠죠. 아, 오늘 공연 되게 잘 끝났구나. 저도 그런 느낌을 받아요. 오시는 분들을 먼저 챙겨드리고 건강관리실에 오시는 분들 건강 체크해드리고 또 끊임없이 이어지는 전화 상담 다 받아들이고 하다 보면 행정적으로 저한테 이렇게 주어진 업무가 뒤로 미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그 업무로 이제 야근을 하죠. 건강관리실 혼자 앉아서 야근을 하면서 이렇게 야근을 하면서 이제 새로운 프로그램을 회사에서 이제 도입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프로그램을 하려면 이제 의료비 지원 시스템이나 건강검진 프로그램인데 그게 이제 다 코드가 다 잡혀서 일일이 다 하나하나를 제가 수작업을 해야 되는데 뭐 야근 보통 뭐 9시, 10시, 11시 이렇게 되는데 한편으로는 내가 왜 이거를 이렇게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한편으로 볼펜도 이렇게 집어 던져버려. 아이고 뭐야 이거 왜 내가 이렇게 하고 있지? 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그럴 때 제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지혜야 너 왜 이러고 있니? 너 뭐 때문에 이러고 있니? 뭐 때문에? 왜? 이런 질문을 해봐요. 그럴 때 답이 오는 게 있습니다. 아, 내가 우리 회사에서 나라도 우리 직원들을 챙겨줘야 되겠구나.
나밖에 챙겨줄 사람이 없구나라는 답을 하게 되죠. 내 안에서 답이 올라옵니다. 그럴 때 힘이 나요. 아, 이게 어려움은 결코 아니고 무의미한 행동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때로는 많은 이렇게 뭐 직장에서든 어디서든 힘드신 날이 있으실 거예요. 그럴 때 아, 힘들어. 이렇게 뭐 그냥 그 생각에서 놓아주지 말고 스스로에게 답을 해보세요.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물어보시고 답을 한번 해보세요. 누구야? 너 왜 이러고 있니? 너 왜 이렇게 사니? 너 뭐 때문에 사니? 그런 질문에 스스로 답을 찾으신다고 하면 슬럼프는 분명히 넘겨지실 것입니다. 삶의 목표가 있으면 내가 앞으로 가야 되는 방향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왜 엘레베스트 산을 정복한 사람이 한 번은 그렇게 나왔습니다. 사고로 다리를 다 이렇게 잃었었던 분이 계세요. 그분이 그 사고 이후로 정복을 이제 못 하시니까 되게 많이 좌절하셨었대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좌절한 것은 그러니까 항상 그 정복만 하나만의 목표를 세워놨기 때문에 그 목표가 더 이상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 좌절하신 거였대요. 근데 그분이 극복하신 거는 하나의 목표, 또 다른 새로운 목표, 내가 그러니까 사지가 잘못됐다 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다른 코스를 정복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하나가 끝나면 또 다른 새로운 목표를 그래서 하나하나의 목표를 만들어 가신다고 하면 그 방향이 정해지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언젠가 슬럼프가 한 번씩은 있으시겠죠. 그럴 때 극복하실 수 있는 게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답을 해보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네. 회사에서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더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는요. 산업간호사, 그러니까 보건관리자의 역할이 국가 차원의 어떤 이렇게 탄력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 가장 큽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법적으로 조금 좀 약한 부분이 있어요. 제조업 중심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라는 게 적용이 되면서 조금 물론 지금은 좀 더 많이 확대가 좀 되고 있는 추세긴 하지만 아직도 많은 사업장에서 보건관리자가 선임이 되시지 않으신 채로 직장인들이 건강해 보이지만 그 속은 되게 골마 있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 양파 생각 혹시 아십니까? 양파는 썩을 때 겉에부터 썩지 않아요. 아시죠? 안에부터 썩습니다. 직장인분들이 많이 그런 상황이 많으세요. 혈압이 너무 높다든가 고지혈증이 너무 심각하시다든가 당뇨가 너무 높으시다든가 그리고 심한 우울증과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다든가 안에서 썩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사업장에서 아직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렇게 선임이 조금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는 뭐 개인적인 바람이 조금 더 그런 게 좀 확대가 됐으면 국가적인 지원 내지는 그런 게 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고 거기에 제가 조금이나마 역할을 더 했으면 하는 기여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회사 차원에서는 보건관리 이제 싹을 틔웠습니다. 제가 씨앗을 심어놨고 싹을 이제 틔웠는데요. 그 싹을 잘 키워야죠. 나무로 그다음에 예쁜 꽃도 피우고 해서 정말 저는 잘 키우는 게 제 꿈입니다. 네. 혹시 또 질문 없으십니까? 네. 예, 저기 하루 종일 앉아서 일하는 직장인들을 위해서 네. 간단한 건강 팁 하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드릴게요. 아까 제가 중간에 소개하는 과정에서 웃음치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물론 제가 직접 웃음치료 강사 자격을 미수를 하고 직접 직원분들이랑 이제 했던 장면 중에 이렇게 여러분들이랑 같이 한번 시연을 한번 해볼게요. 두 분씩 이렇게 좀 짝을 지시면 더 좋고요. 네, 두 분씩 이렇게 두 분씩. 네, 가급적이면 두 분씩 짝을 지어주세요. 두 분씩. 네. 두 분. 뭐 앞뒤로 짝지셔도 되고요. 나는 제일 잘생긴 분이랑 하겠어 라고 하면 잘생긴 분하고만 하시면 되시고. 네. 일단 하시면 두 분이서 가위바위보를 한번 해보세요. 네. 그러면 먼저 이기신 분이 그냥 과감히 등을 돌리세요.
그렇죠. 등을 돌리시고 지인분이 이제 안마를 해주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인생을 즐겁게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잠깐만요. 안마를 그냥 안마가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이렇게 그냥 무조건 먼저 해요. 끝까지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일단은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요. 안마를 인생을 재미나게 살기 위한 안마예요. 첫 번째는 당당하게 삽시다요. 인생 당당하게 삽시다 하고 쿵쿵쿵쿵 두들겨 주시는 거예요. 당당하게 삽시다. 그다음에 잠깐만요. 아직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손톱 이렇게 독수리 발톱을 해서 인생 시원하게 삽시다. 그래서 박박 긁어주세요. 팍 시원하게 긁어주세요. 시원하게 삽시다. 그리고 요렇게 하셔가지고 인생 아니죠. 짜릿짜릿하게 삽시다. 짜릿짜릿하게 삽시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마지막 이게 가장 하이라이트인데요. 제가 웃으면서 삽시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상대방의 가장 예민할 것 같은 부위를 마음껏 만져주세요.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한번 가볼까요? 네, 시작. 인생 당당하게 삽시다. 당당하게 삽시다. 당당하게 삽시다. 이제 또 시원하게 삽시다. 시원하게 삽시다. 시원하게 삽시다. 그다음에 이번에 짜릿짜릿하게 삽시다. 웃으면서 삽시다. 웃으면서 삽시다. 그렇죠. 네, 뭐 저만 받으실 순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 반대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처음에 가십니다. 당당하게 삽시다. 당당하게 삽시다. 당당하게 삽시다. 시원하시죠? 네, 당당하게 조금 마음을 담아서 이쁜 마음을 담아서 두들겨주세요. 그냥 개 패듯이 두들기지 마시고 네. 당당하게. 그다음에 시원하게 삽시다. 시원하게 삽시다. 시원하게. 그리고 짜릿짜릿하게 삽시다. 짜릿짜릿하게 삽시다. 짜릿짜릿하게 삽시다. 이번이 하이라이트라고 했죠. 네. 웃으면서 삽시다. 네, 시원하셨어요? 이렇게 잠깐이라도 이렇게 직장 동료분들한테 이렇게 가끔 이렇게 해주신다고 하면 스트레스도 풀리시고 또 이제 기분도 전환되시면서 잠깐 쉼의 시간을 가질 수 있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딱 한마디 정리 한번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곳간에서 인심난다라는 표현을 아시나요? 네. 그 말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진 게 많아서,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만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가 건강하고 내가 먼저 행복하고 긍정적이어야 남에게도 건강관리를 해줄 수 있고 행복감도 긍정적인 에너지도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제 스스로가 행복해질 수 있도록 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요. 여러분들도 여기 같이 참여해주신 여러분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